새벽 2시에 시험 전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 잠이 안 오는데 술을 까요 마요? 그런 거예요, 저한테. 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일주일 전 앞두고 계실 건데요. 정말 마음 이제 두근두근 하고 여러분들이 불안할 텐데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꼭 명심해야 되는 거. 시험 우리가 일주일 전 어떻게 보내는지 또 당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합격에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해커스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강성규라고 합니다. 자, 민법의 어신 양민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자,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양민입니다. 자, 예, 그리고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대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신관식 교수님. 네, 부동산학교 신관식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해고 출항하라. 여러분 시험 일주일 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양민 교수님, 시험 일주일 전 어떻게 공부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공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해왔던 60일 전에 해왔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기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그 패턴이 왜냐면 자기 몸하고 자기 상황에 제일 맞는 거니까. 잠자는 시간이라든가 식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변화를 주는 거는 추천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대로 패턴을 가져가시되 이제 공부 전략을 1차, 2차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이제 조금씩 하나씩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시험을 9시 반에 1차가 들어가잖아요. 동시간대, 시험 보는 시간대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니까 그 시간대에는 1차 과목, 그러니까 통용 모의고사 봤던 자료를 반복해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거니까 지금은 하루에 2개 정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2차 시험 시간대에 맞춰서 점심 드시고 보는 과목이 중개사 법령하고 공법이니까 그 시험 보는 시간대에 맞춰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공시법 세법인 거니까 그게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유지돼서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닌 그냥 자동으로 동시간대 내가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동시간대에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과목을 몰아서 하시는 건 지금 좋은 방법 아니고요. 그 동시간대 잊어먹기 전에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쭉 끌고 나가신다. 끌고 나가셔서 시험장 가도 똑같이 기계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형 모의고사를 보면서 감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계속 그렇게 리듬을 계속 끌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동형 모의고사 본 이후에는 양민 교수님 어떻게 시간을 또 활용해서 공부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이 시험 일주일 전이라고 할 때에 오전에 시간을 실전 모의고사하고 똑같이 시험을 쳐주면서 남은 시간 오후하고 저녁 타임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에 관한 답변인데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1차만 하시는 분, 동차로 하시는 분 접근이 다르실 텐데 1차만 하시면 시간이 충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중에 제 추천은 이거예요. 7일차, 6일차, 5일차 3일은 동형 모의고사를 똑같이 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럼 나머지 4일이 남죠. 그러니까 7일 기준으로 3일은 모의고사를 똑같이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일은 민법 이틀, 개론 이틀을 나눠가지고 이틀씩 이론 정리를 끝내는 거죠. 그러면 문제풀이에 대한 적응력, 그 다음에 이론 정리에 대한 적응, 양쪽이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이렇게 정리가 끝난 상태로 시험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 1, 2차를 다 하실 때는 이제 개인에 대한 선택지가 좀 있어요. 이 부분 호불호도 좀 있고요. 아까 개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 1차도 하고 2차도 하시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과목씩 잡는 거죠. 7일 기준으로 개론하시고 그 다음에 6일 전에는 민법 하시고 이렇게 한 과목씩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일주일 전에 본 거를 시험 직전에 못 봤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1, 2차를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 암기 과목을 내가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2차를 시험 직전에 넣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적어도 1차 과목은 민법하고 개론은 한 4, 5일 전에 공부해 놓은 것이 나한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이 전략을 구사를 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매일 6과목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그러면 매일 건드려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과목별 시간 투자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이나 이 정도 공부한다 그러면 6과목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과목별 1시간이나 2시간 이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명확하니까 본인이 선택을 잘 하시되 흔들리거나 바꾸는 거는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시험 일주일 전 학습 공부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보면 자, 오전에는 우리 실전과 똑같이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리듬을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유지하라 이렇게 네, 예. 신관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자, 그다음에 또 1차만 보시는 분, 또 동차 1, 2차 같이 준비하신 분들께 조언을 우리 양민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목들을 배치할지는 본인 이제 이렇게 하시되, 다만 1차 같은 과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을 나중에 암기 과목을 시험 직전까지 이렇게 배치하는 식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요걸 좀 내려보고 싶어요. 자, 시험 전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런데요. 이 커피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날 이제 또 악착같이 시험 전날도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막 마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밤에 정작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양 99마리, 양 98마리 하면서 아무리 세고 세워도 잠이 안 와가지고 당일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푸석푸석 얼굴로 막 띵한 얼굴로 가서 시험 당일날 망했다 막 이런 합격생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심지어요. 예. 새벽 2시에 시험 전날 예. 새벽 예.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 잠이 안 오는데 술을 까요 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우리 그 좀 각자 그 수험생들의 다양한 경험도 있었고 본인들의 또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수님들이 자, 요런 거 시험 전에 또 전날 요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 또 요렇게 준비해라, 좀 구체적인 조언이 좀 있을까요? 시험 전날 뭐 예. 새롭게 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렇죠. 새로운 걸 보면 적어도 안 되죠. 이제 꾸준하게 이 본인의 리듬, 예. 시험 보는 시간대에 맞춰서 계속 움직이셔야 되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밤잠이 좀 안 오신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술 드셔야 돼. 아까 드신다고 하면. 아, 그런가요? 네, 전날 뭐 한 게 아닌 게 아니고요. 예. 아, 미리 먹어보는 거죠? 미리 예. 드셔야죠. 예. 미리 그렇죠. 드셔서 그걸 계속 유지해서 가셔야 돼요. 시험 전이 오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우황청심을 또 드신단 분들도 예. 있어요. 예. 아, 그 우황청심은 정말, 예, 맞습니다. 약물을 또 이렇게 섭취를 하셔서 예. 그걸 해소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면 지금부터 하시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가셔야 돼요. 아, 예. 그 바카스 뭐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예. 그거 시험장 가서 드실 거면 예. 일주일 내내 드셔야 된다. 일주일 내내 시험 보기 시간대에 맞춰서 예. 당일날 새롭게 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우황청심환 때문에 시험 망하신 분이 있어요. 자, 인천에서 어떤 50대 주부 수강생분이었는데 아들이 엄마 힘내시라고 하면서 그 난데없이 그 뭐죠? 우황청심환하고 물약으로 된 우황청심환과 그다음에 바카스 이거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시험 직전에 막 긴장되니까 이분이 자꾸 딱 먹었어요. 그런데 시험지 받고 나서 시험을 딱 보기 시작하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있죠? 몸이 쫙 가라앉으면서 몽롱해지면서 뭔지를 읽어도 이게 뭘 읽었는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공부 정말 모의고사 잘 봤던 분이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했는데 아들이 정말 엄마를 위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했는데, 그 우황청심환은 저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이게 비상구급약이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미리 먹어봐야 돼요.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별차가 굉장히 커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자기 몸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네. 약, 뭐 네. 이런 한약이나 뭐 이런 약품들이 네. 직전이나 아니면 당일날은 금기사항이에요. 갑자기 먹는 건 네. 전혀 도움되지 그렇죠.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약에 요 지금 방송 보셨으면 나는 막 시험 가슴이 막 떨릴 것 같아. 우황청심환 한번 꼭 먹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미리 일주일 내내 드셔야 돼요. 네, 일주일 내내. 아, 예. 드셔야 돼요. 하루 걸르면 안 될까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계속 리듬대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시험 전날 정말 그 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술 얘기도 나왔고, 자, 어떤 분은 감기약도 뭐 이렇게 그 히스타민제 들어있는 뭐 감기약을 먹어라, 그리고 먹고 자라, 뭐 콩물 감기약 먹어라 이런 것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좀 어떤 그런 뭐 시험 전날 잠 오는 거는 예. 답변이 뭐냐면 제 답은 일주일 전 컨트롤 못 한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컨트롤 해오셨어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하루 전에는 못 바꿔요. 내가 가령 뭐 계속 일주일 전에 이제 공부량이 좀 모자라니까 새벽 한 2시나 3시까지 공부했다. 끝까지 일주일 전에. 계시죠. 그러면 그날도 시험 전날도 2, 3시까지 눈 말똥말똥해요. 안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에는 못 바꿔요. 그런 거예요. 예. 직전에 뭘 손대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공부했다. 2시까지 그분들은 그 전날도 전날도 왜냐면 지금 못 바꿔요. 교수님. 그런가요? 내가 새벽 2시까지 공부했는데 네. 전날 갑자기 11시에 자죠. 10시에 하나도 안 와. 그렇죠. 안 오죠. 또글또글해요. 그렇죠.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맞습니다. 그렇게 예, 2시까지 술 먹은 분 어떻게 하죠? 예. 계속 술 계속 드시고 자, 합격은 해고!
예, 저는 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술은 뭐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이 되니까 술을 예. 일정 부분 찾을 수는 있는데 예. 숙취가 남겠죠. 예, 그래도. 숙취가 남아서 이게 예. 뒤탈이 있고 이 수면도 이제 불규칙해지고 그러니까 예. 예.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요? 생뚱맞게 그죠? 예, 제가 뭐 신학 쪽은 아니지만 뭐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아니면 공부에 대한 약 한 1분이어도 좋아요. 1분이라도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명상? 명상이죠. 네, 명상. 잠깐 호흡을 딱 끊어주고 눈을 감아주면 그 짧은 순간에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편안해짐도 없고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게 그 1분 안에 다 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가다듬어야지. 이거 술로 아니면 뭐 약으로 뭐 네. 방법 없거든요. 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 보는 그 수험생들한테 또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기를 그 우유 같은 걸 먹어라 아니면 뭐 미지근한 물을 먹고 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라 뭐 이런 뭐 어떤 조언도 주고 편안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잠잘 원래 입던 옷을 입고 자라 뭐 이런 조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시험 당일날 아침이 이제 밝았습니다. 또 자, 전날 그러면 또 한 말씀 아, 예, 예, 드리겠어요. 하나 더 시험 하셔도 전날 됩니다. 예, 시험 전날. 안 먹어야 되는 거 있어. 안 먹어야 돼. 아, 뭘 안 먹어야 됩니까? 왜? 왜냐면 전 많이 보거든요. 네. 전날 이제 뭐 네. 그 아는 네. 그 친구나 뭐 동생이 와가지고 떡 사가지고 예. 그죠? 떡 먹으면 안 돼요. 인절미. 인절미가 왜냐면 소화 엄청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예, 소화가 정말 안 돼서 컨디션을 완전 망가뜨려요. 예. 그러니까 인절미는 그냥 받기만 예, 하는 거.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지. 예, 네. 그냥 옆에 두는 먹지는 거지. 말아라. 일주일 내내 먹는 거 드셔야 아니죠. 돼. 일주일 내내. 아, 일주일 내내 인절미 먹어야 됩니까? 예. 자, 안 됩니다. 하시던 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그 시험 전날 소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 대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험 전날하고 시험 당일날은 된장이나 이런 쪽에 큰 탈 없이 이렇게 소화력이 있으니까 무난하게 가자면 그런 쪽 그냥 한식을 먹는 거지 갑자기 없는 거 먹는 거는 저 비춥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당일날이 이제 드디어 됐습니다. 자, 시험 당일날 우리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수험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성 사인펜 이런 거 수성 사인펜 같은 것은 그런 게 있죠. 그 교수님 이렇게 바로 찍는 거. 한 번에 한 번에 찍는 원터치로 거예요. 그것도 네, 해보셔야 돼요. 시험부터 안 해보시면 안 돼요. 그러고 예, 연습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미리 전날 이렇게 미리 그 OMR 카드에 한번 찍어서 한 번에 이렇게 탁탁 찍어야지 그것도 막 이렇게 몇 번씩 칠하면 이것도 시간이 꽤 되죠. 예, 자, 그러니까 원터치 펜, 그 수성 사인 펜 그것도 한 두세 개씩 준비해야 되겠죠, 교수님?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 수성 테이프 이런 네, 거. 있으면 도움이 자, 꼭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보면은요. 그 무릎 담요 같은 거라든가 또 그다음에 얇은 옷을 여러 번 뭐 겹쳐 입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신분증. 예. 신분증 준비하시고 예, 그다음에 기본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기본서 볼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여러분이 시험장에 기본서 들고 가면 좀 문제 있는 거거든요. 딱 단권화된 과목별로 제일 단권화된 거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안 가져가시든가. 실제로 가서 보시면 볼 시간이 없으세요. 예. 그 보면 아침에 막 이제 그 공부 안 한 분들은 자,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 시험장 그거 이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어떤 게 생각나는데 확인할 그런 게 필요하니까 각 과목별로 단권화된 자기가 공부했던 요약집 같은 그런 건 갖고 와야 되고 정말 그 자기가 막 중요한데 헷갈리고 자꾸 틀리고 암기 안 되고 막 그랬던 것들은 A4 용지에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아니면 암기장에 적든 아니면 A4 용지에 그런 것들은 적어놨다가 저 오전에 이제 시험 보실 때는 민법 학계는 그거 A4 용지만 그거만 보시고 해야지 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기본서 싸질러 오고 들고 온 분들은 공부 못한 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가서 보지도 못하죠. 예. 두 번 말고 한 번에 합격! 해고! 그 시험장 준비물은 제가요 또 우리 그 유튜브 제가 찍은 게 있어요. 시험장 준비물 자 찍은 게 있고 시험 당일날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을 또 찍은 게 있습니다. 시험장 그 준비물을 미리 목록을 적어놓고 시험 전날 꼭 챙겨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꼭 정말로 중요한 조언을 또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제 문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푸는 그 뭐 시간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스킬 있죠. 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민법 교수님께서 먼저 시험 당일날 문제를 받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 풀지? 받았다. 받기 전에요. 받기 전부터 그러면. 받기 전부터 하셔야 받기 돼요. 전부터 뭘 하셔야 돼요? 예, 받기 전에. 기도를 먼저 딱 하는 받기 거예요. 전에 기도 5초면 돼요. 5초. 5초. 나는 예. 합격이다라고 먼저 딱 그렇죠. 예, 자기를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 푸셔야 돼요. 예. 나는 무조건 합격이다. 예. 왜냐면 중간에 어려운 문제 꼭 있어요. 1차 과목에. 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때 5초 동안 뭐를 생각하시냐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 난 어떻게 하냐? 바로 패스한다. 어려운 문제하고 거기서 싸우지 않는다. 싸울 게 있고 피할 게 있거든요. 5초 동안 딱 그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나는 어려운 문제는 바로 보내준다. 패스하고 해결할 문제만 내가 다룬다. 이걸 5초 동안만 잠깐 생각하고 문제 여는 거예요. 열기 전에 하나 팁이 있어요. 열기 전에. 근데 앞에 앉은 분은 일종의 플러스 알파 시간 할애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맨 앞쪽에 딱 나눠주면 뒤로 돌리는 동안 시간이 좀 벌거든요. 그때 한 문제는 볼 수 있어요. 좀 빠르신 분은 세 문제도 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넘기면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민법은 주로 뒤쪽이 쉬워요. 특별법 쪽이라 뒤쪽이 쉬워요. 그래 맨 뒷장을 보면 한두 문제 바로 건져요. 자신감도 좀 올라와요. 이거 쉽네 그러면서 바로 맨 앞장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나눠주면 감독관님이 페이지 수 몇 장인가 확인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넘기는 거는 부정의미가 아니에요. 나 넘기는 거예요. 계속 넘기면서 맨 뒷장 거를 보는 거죠. 맨 뒷장 거 문제 한 문제나 두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한 2, 3분 되니까 문제 나눠주는 시간. 요게 하나 스킬이고 두 번째 스킬은 두 번째 스킬. 시간 안배죠. 시간 안배. 1차는 민법도 개론도 둘 다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세팅이에요. 그러다 보니 둘 다 시간을 나눠줄 수 없는 구조예요. 개론도 시간이 빡빡하고요. 민법도 개론 시간이 빡빡해요. 근데 적잖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1번부터 풀어. 1번부터 쭉 풀어. 40번까지. 40번까지 다 풀어. 순서로 풀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리고 민법 60번 풀었더니 그때 뭐라고 그래요? 10분 남았다고요. 이건 꽝인 거야. 왜냐면 10분 남았을 때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답안 옮기세요.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떨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여기다 해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킬입니다. 스킬. 제 개인적인 스킬은 무조건 문제를 나눠주면 과목별로 수험생은 선호도가 있어요. 난 개론이 너무 좋아. 신관식 교수님 너무 좋아. 그럼 개론이 나한테 궁합이 맞는 거야. 그럼 개론 먼저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거꾸로 나는 민법을 좋아해서 민법을 먼저 공략했어. 그러면 민법을 먼저 풀어요. 근데 어떻게 푸느냐 스킬이. 한쪽을 민법을 다 40개 다 가면 개론이 모자라고 개론을 40개 다 가면 민법 할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방법은 33번에서 33문제에서 끊는 거야. 개론을 33번 갔으면 거기서 딱 끊고 바로 민법으로 오고 민법을 33문제 풀었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7개는 나중에 하는 거죠. 나중에. 시계를 안 봐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33번에다 체킹을 해놓고 33번에 걸치면 다른 과목으로 옮겨가는 거야. 절대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꽝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우리 신관식 교수님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 안배할 때 민법 학교론 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과목을 먼저 풀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똘똘한 문제부터 먼저 손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문제들. 그 학교론 같으면 계산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 문제는 9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작년에 10문제 나왔고 뭐 지금까지 보면 비슷하게 물어보는 건 서너 개밖에 없어요. 다 문제 스타일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늘 제가 수업 시간에 드리는 말씀처럼 1번부터 머리 들이밀지 말아야 했어요. 그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박스형 문제 기억 니은 뒤 골라라. 이게 12개 나온 적 있어요, 개론이. 그럼 시간 엄청 뺏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지 않고 1번부터 푼 분은 무조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구성 보시라는 거 항상. 문제 구성을 보고 들이밀지 말고 그렇지. 구성을 보고 둘 중에 한 과목은 늘 어려운 거니까 이제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개론이 쉬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올해 좀 어려울 차례. 올해는 개론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좀 감안하고 가되 선호 과목도 중요하긴 한데 그럼 민법에 자신했던 분이 예를 들면 의도대로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멘탈이 깨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제 구성을 항상 보고 들어가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거 넘어가고 30개, 33개 정도 풀고 다음 파트 과목으로 넘어가는데 이 보관을 가지고 들어가야 시험을 실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시간 안배 그런 식으로 자, 문제 구성을 보고 자, 빨리 패스할 문제 또 풀할 문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저 같으면은 또 일단 애초에 한 5문제, 20문제 요 정도 선에서 일단 확실한 것들만 일단 딱 보치문 보면서 먼저 풀고 일단 빨리빨리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서 민법 풀었다 그러면 학교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안배하시라는 거. 자, 2차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공법하고 이제 중개사법을 먼저 보시면은 2차 1교시 보실 때는 어떤 분들이 시험 치고 나서 중개사법 잘 봤어요 그랬는데 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싸 막 하면서 막 찍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리는 분들 계시는데 중개사법은 5개 지문을 일단 답 1번에 체크해놓고 5개 지문을 대충 이렇게 보라는 거 당부드리고 싶고 시간은 공법에서 세이브하라. 그래서 알면 알고 딱 봐서 뭐 뭐를 안 봤던 거고 이러면 제끼고 이렇게 해서 자주 봤던 부분에서 푸시라는 거. 이걸 당부드리고요. 2차 2교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등기법이 먼저 나와 있다고 해서 등기법을 먼저 풀면 안 돼요.
대개 보면 등기법이 시간이 많이 아리까리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평균수관적인 수험생들 얘기해요. 등기법보다는 지적, 세법, 등기법 이런 순서로 푸시라는 걸 또 당부드리고요. 세법에서 계산 문제는 당연히 제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푸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안배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저희들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얘기해 될 게 이제 시간 안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서 또 시험 보실 때 또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싶은 스킬, 자, 요거를 하면 그래도 시험 볼 때 굉장히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좀 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아, 믿음. 예, 공부해왔던 거 다 시험장에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문제 안 풀린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1년 동안 공부를 해오신 것이라서 다 쏟아붓고 와야 되는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하시면 60점 넘어가서 반드시 합격할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어떤 분은 저 1차 과목 떨어진 줄 알고 그냥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1차 가다만 해보니까 합격이야. 그래서 2차 1년 더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양 교수님, 마지막으로 자, 문제 풀 때 정말 꼭 수험생들 이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있겠습니까? 푸는 건 이제 자기 공부량을 쏟아내는 거고, 예. 주의할 거는 1차 과목이요. 시간이 공부가 정말 많이 된 공부 선수분이라면 시간이 남지만 1차 과목을 보면 거의 다 빠듯하거나 약간 모자라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선어 문제는 못 풀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팁이 뭐냐면 33번에서 한쪽 과목을 풀었으면 33번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주는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고 풀다 보면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이 꼭 들어요. 그래서 1차 과목은 특히 그래요. 이해 과목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것 같아 라고 이 생각이 들어요. 고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고치게 돼요. 근데 고치게 되면 시간 로스가 엄청나. 그 수험번호 다시 써야죠. 이렇게 손들으면 그 감독관이 바로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기 때문에 네 손들은 걸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 이 답안지가 바뀌어지고 새로 옮겨서 적어지는 데는 2, 3분이 걸리거든요. 그럼 나는 한 문제를 맞추려고 3분의 로스를 한 거예요. 계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바꾸지 않는다. 절대 1차 과목은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은 답안지를 바꾸지 않는다. 그냥 내가 찍은 거 그대로 갑니다. 예, 그대로 가시고 나는 그거 한 문제 틀려도 합격한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냥 문제 적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전 제가 이제 시험장 오리엔테이션으로 또 우리 유튜브에 또 촬영한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는데 2차 1교시인데 우리 공법하고 중개사 보면 2차 1교시 이렇게 오전에 이제 동차보신 분들은 오전에 민법 학교는 봤잖아요. 그 오후가 되면 2차 2교시인 줄 알고 또 체크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OMR 카드 작성 평상시에 연습하시고 또 숙지하셔가지고 떨리지 말고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전에 저도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항상 시험 받으시면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이나 낯선 내용들이 항상 20, 30%가 있을 거라는 거. 내가 못 풀 수 있는 문제들이 20, 30%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법을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공법 난이도는 똑같았는데 어느 해는 공법 저평균들이 높고 어느 데는 낮은데 어떤 때 높으냐면 앞부분이 쉽게 나오고 뒷부분이 어려우면 공법 점수가 잘 나온대요. 수강생이 처음에 막 쉬우니까 아싸 뒤에 어려운 거 나와도 그냥 용기를 갖고 푸는데 앞부분이 어렵게 나온 해고 뒷부분이 쉬운 그렇게 출제가 된 해에는 완전히 가락자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앞부분에 모르는 게 막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까매져 그러는데 항상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30%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우리 교수님들 다 이제 시험장 이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되고 마지막 정리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자, 당부 말씀을 좀 수험생들한테 용기를 주는 당부의 말씀들 또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네. 결혼 과목은 아무리 어려워도 50점, 60점 나온다. 그 믿고 가셔야 됩니다. 시간 비해뿐만 실패하지 않으면 60점 받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하시던 대로 꾸준하게 미루고 나가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고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 되시는 거니까 보상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핍박 받으셨잖아요. 온갖 탄압에, 가족에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양민 교수님도 수험생분들한테 자 마지막 한마디 용기를 주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때까지 그대로 해오신 대로 그냥 일관성 있게 가시는 게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법 과목은 20년 노하우를 담아낸 급소지문 특강이라는 그 특강 자료에 실제 시험 지문을 95% 이상 넣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급소지문 특강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실제 시험하고 일치율이 90% 이상 되니까 믿고 그대로 가져가시고
예, 그대로 확신 있게 보시고요. 본인한테 그동안 꾸준히 1년 동안 고생해 오신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응원해 주셔도 좋을 만큼 예, 여러분은 잘 견디어 오고 그 다음에 꿋꿋이 이겨온 거라고 저는 믿고요.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강의를 해주신 분들 다 여러분 응원하니까 예, 시험장에서 아낌없이 쏟아내시고 좋은 결과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께 정말 응원이 되는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또 그동안 계속 해오셨습니다. 또 주셨고요. 자, 여러분 힘을 받으시기 바라고 저희 여러분들 해커스 교수진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음성이 들릴 것이고 저희 교수님들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해커스 모든 교수님과 또 해커스 모든 또 직원분들이 또 해커스 모든 가족이 여러분을 합격을 응원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당히 나가서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 여러분은 합격의 대열을 낚아서 돌아오시길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자 모임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에 합격자 모임에서 뵙겠습니다.